부천 물류센터 관련 신규 감염이 누그러진 가운데 수도권 종교 모임과 학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지난 2주간 7%가 넘어서 연쇄 감염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3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숫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35명 중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18명이 인천에서 새로 네. 감염원을 모르는 교회발이 네.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쿠팡발, 물류센터발 감염은 거의 다 진압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네. 실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00명이라는 직접적인 이 관련된 사람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서 네. 그 이외에 2차로 감염 접촉되는 사람들은 아직 다 파악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 즉 아직 23일 날 처음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이 산발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다수 나오고 있는 지역적으로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자꾸 새로 나온다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그 방역 당국은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지만서도 그 의료 체계에서 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이요. 네.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좀 확실치가 않아요. 예. 지금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승한다? 네. 아니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면역 진단을 해본다든지 혹은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지역사회에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지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고 네. 있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지만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네.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입영 장정들 네. 하루에 수천 명씩 풀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라는 부분은 그렇고 또 잘 되고 있다. 이 갑자기 부산 대구 그 경북 지역에서처럼 갑자기 늘어났을 때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서 대비를 해야 될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은 항상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준이다.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네.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 지금은 감당할 네. 만하지만 네.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것들도 지금 거의 보면 소규모라고 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 때 나왔던 것처럼 하루에 만약에 1,000명 나온다. 그랬을 때 과연 또 지역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의료시설은 제일 잘 돼 있지만 네. 그 병상이 과연 하루 1,000명씩 계속 나오면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병상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달 체계를 잘 지금 대비해야 될 시기지 지금 현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건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병상의 운영이죠. 지금 네. 우리 그 여러 가지 병상들이 다 일반 빅5라든지 서울 네. 이 경우에 있어서 민간 의료기관들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입원실 같은 네. 것들을 어떻게 잘 비울 수 있느냐, 전원을 할 수 있느냐. 전원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네. 대학병원들에 있는 지금 환자들을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공공의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민간 의료기관 전문가들 또 뭐 병원장급들이라고 의료원장들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지금 의논해야 될 시기이고 갑자기 병상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경증 환자 또 네. 무증상 환자들을 위해서 네. 이런 교수님, 부분들을 잠시만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5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503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7명으로 총 90.6%는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 81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 35명 중에서 해외 유입은 5명이었고 지역사회 감염은 30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확진자 5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3명, 유럽 지역이 2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3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류센터 근무자가 74명, 접촉자가 38명이며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50명, 인천이 43명, 서울이 19명입니다. 경기 군포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총 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교회에 25명이 참석한 5월 25일부터 27일 제주도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목회자 교회별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양의 일신 비전교회 관련하여 5명, 군포의 은혜 신일교회 2명, 새 언약교회 1명, 창대한교회 1명입니다. 새로운 집단 발병으로 인천, 경기 개척교회 관련하여 현재까지 23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13개의 소규모 교회가 관련되어 있으며 개척교회 간의 기도회, 찬양회 등을 번갈아가며 진행하여 참석자 간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접촉자 관리 및 감염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은 11개 교회 관련해서 21명, 경기 지역은 2개 교회 관련해서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성경연구회 등 소모임, 주중 종교 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어 모임 자제 및 비대면 모임으로의 전환을 당부드립니다. 주요한 종교 행사 또는 모임을 통해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6건이 확인되었고 환자 수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 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하지 않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임신부,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종교 모임과 관련하여 신도 중에 한 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셨고 한 분은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런 고령층의 고위험군들께서는 특히 이런 대면 모임들을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석자의 규모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발열,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특히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동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특히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전이나 또는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PC방, 노래방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주며 집에서도 가족 간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 사례의 주요한 감염 경로를 분석하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행사를 통한 전파 확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선교 모임,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되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가족과 신도가 감염되고 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직장을 통해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신도 한 분이 사망하셨고 한 분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안전해질 때까지 대면 모임은 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종교 행사도 방역 수칙을 일상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이 물류센터, 보험, 텔레마케터 등의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 확진자가 한두 명이라도 유입되면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장기전에 대비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별로 위험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종사자 교육, 유증상자에 대한 지원 등 사업장별 대응 체계를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학원입니다. 학원을 통해 학교 간 전파 확산이 가능합니다. 학원인 경우도 가능하면 비대면 교육을 확대시켜 주시고 2m 거리두기,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또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고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종식이 어려워 가정, 직장, 학교, 각종 다중시설에서 안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세종 그리고 문자 통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과 통계와 관련된 내용.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2개 교회 25명이 참석한 제주도 모임에서 목회자가 감염 전파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브리핑 주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신규 환자 중에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대다수인 걸로 나타났는데 앞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척교회 모임에서 관련된 환자가 23명이 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좀 추가로 또 확산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게 대부분 지금 종교 행사, 또 물류센터, 콜센터, 학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세 가지 지금 전부 다 감염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또 이 7.4%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전에 있던 5% 이하랑 많이 다른 것이 네. 그때는 감염원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콜센터라든지 물류센터 뭐 전부가 100몇십 명씩 나왔을 때 그건 다 감염원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그때 5% 이하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원을 모르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전파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상황인 것도 이 상황에서 소규모로 막아지긴 하겠지만 이것이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네. 있는데 실제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는 없는 것이 8만 명 우리가 검사를 했거든요. 이태원 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8만 명 검사를 했을 때 네. 270명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노출이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은 건데도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때 100%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조용한 지역사회 전파로 가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금 물류센터를 포함해서 이 연결고리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때에도 물류센터에도 또 100%다 확인은 못했거든요. 이것들이 자꾸 이제 지역사회에서 조그만 소규모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교회 외에 학원가에서 감염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의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목동 학원가가 비상인데 학생들 이제 뭐 등교 수업이 시작하긴 했지만 학원이라는 곳이 결국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간다고 해도 결국은 또 저녁 때는 네. 학원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학교를 등교를 안 한다고 해서 전부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부분은 사실 학교나 학원이나 굉장히
습된 환경에서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의 조용한 전파라는 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찾아냈을 때에도 그 학원뿐만 아니라 학원 전체에 있는 건물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 지금 이 물류센터 이전 또 이태원발 이 이전이랑 이후가 다른 점은 그런 환경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먼저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달라진 상황이죠. 또 하나 네. 달라진 부분은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을 때에만 이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네. 예, 진단을 받을 때 그 익명성도 물론 보장해 주려니와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증상이든지 아무런 가벼운 증상이라도 나타났을 때 내가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는 네. 즉 그전에는 그게 어려웠었거든요. 뭐 어디 접촉력이 있었느냐, 뭐 어디를 갔다 왔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모든 호흡기 감염 증상이 아닌 또 가벼운 권태감만 있더라도 내가 걱정이 되면은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는 어허.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예. 많은 진단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발적인 이런 진단들에 의해서 우리 지금 지역 사회가 어느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할 수 있고 이 상황이 점점 더 변화되고 진단은 점점 더 많아야 되고 또 이 대규모 작업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환경 검체 주변 환경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런 유전자 검사도 지금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폭넓은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원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의 경우를 봤을 때 그 파장이 상당했잖아요. 이번 사례에서도 좀 보면 휴원을 하거나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휴원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적으로 그 네. 부분만 휴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휴원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발견했을 때는 항상 노출이 된 다음이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어디도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방역 당국에서 휴원을 시키거나 또는 뭐 선제적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 이거보다도 각각 개인들이 그 부근에 있었을 때 증상이 있든 없든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것이 네.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 시민들도 그 주변에서의 노출에 있었을 때 일단 진단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이 더 권장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이제 모든 학년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등교 중지가 된 학교도 있지만 뭐 산발적 지역 감염이 계속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전체가 다 등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고등학생인 경우에 3분의 2, 네. 그 이하는 3분의 1만 등교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그 정도 등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 두기는 되겠지만 네. 결국은 전체 학생이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다 등교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그 학교 전 학년을 등교해서 감당할 만한 상황인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숫자로 보면은 감당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실제 학교 안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때 또 학교의 그 환경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어가 될 수 없다고 모두들 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마스크 쓸 수도 없고 네. 에어컨도 결국은 켜야 되고 여러 가지 동선들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를 감독하실 수 있는 보건교사라든지 선생님들도 힘들고 모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그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조금 늦춰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이 제압이 되었다고 봤을 때 학교 등교는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너무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이 K 방역이라는 의미로 등교, 개학, 뭐 학생들 전체가 다 수업을 한다는 이런 명분에 너무 우선되지 않나. 즉 보건이 먼저, 방역이 먼저 돼야만 이 될 상황을 너무 좀 정치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사실상 모든 학년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하고요. 6월 8일 월요일에 이제 4차가 되겠죠. 4차가 되면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모든 학년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네. 주가 이제 되어야 전 학년이 가는 것인데 네. 그 전 학년이 다 등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네. 지금 이 상황이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이 아주 적은 숫자라도 학교에서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자가 진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거기서 뭐 변한 것은 이 증상에 따라서 한 가지 변한 것밖에 없고 예. 결국 소화기 증상을 빼버렸거든요. 예. 이 설사, 메스꺼움 이 부분도 분명히 코로나19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뺄 필요 없이 다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또 이 근육통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증상은 근육통까지 가지 않고 컨디션이 나쁘다. 좀 이 권태감이 난다 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있는 미각 후각 마비라는 것이나 소실이나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다지 중요한 변화는 아닌데 소화기 증상도 분명히 이 자기 진단 기준에는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부터 부산 해운대 등 그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안전 방역 지침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물에서 뭐 바이러스 생존이라든지 감염 우려랄지 이런 건 없겠습니까? 물 안에서 감염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네. 미국에서의 사례도 보시다시피 물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삭다삭 붙어 있으면 그건 사람 간의 감염이지 물에서의 네. 감염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한 것이 이런 해수욕장들이 대규모 뭐 몇십만이 모인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즉, 그 바닷가에서는 문제가 또 안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부속 시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이외의 교통 시설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이 접촉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뭐 샤워실, 탈의실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방역 지침이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도 입장 인원들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좀 사람이 없는 해수욕장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라 이런 방역 지침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각 지자체들, 각 개인들이 위정에 철저히 방역에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네. 봅니다. 이게 뭐 물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전파한다는 우려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는 의미인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 수영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영장 물에서 감염되는 일은 염소 소득이 되기 때문에 없고요. 또 바닷물이라는 경우에 있어서도 바닷물이라는 건 전부 희석되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감염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바닷물이라고 해도 서로 가까이 껴안고 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감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서도 보면은 바닷가에 플로리다 같은 데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실제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거로 봐서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여름이 안 됐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 제한, 입장 인원 제한 같은 것들은 꼭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